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시청자들이랑 저랑 거의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들도 지금 이거 맞나? 이진숙을 왜 컷오프하냐? 서울의 이상규를 왜 컷오프하냐? 이거 진짜 맞는 거냐 뭐냐 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답답하고 궁금한 이 심정으로 네.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뭐. 예. 우선 주호영, 이진숙 컷오프. 네. 일단 두 사람 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실망하시고 놀라신 당원분들이 참 많거든요, 박사님. 네. 반발을 하는데 네. 그 결은 좀 다르죠. 네. 주호영이는 뭐 절대 승복 못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뭐 가처분 신청이니 뭐니 완전히 깽판 치겠다는 식으로 네. 나가고 있고, 이진숙 위원장은 재고를 일단 요청했어요. 일단 재고를 요청하고 또 기자회견을 내일 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지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위원장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이 대구시 시장 경선을 6명으로 압축하면서 주호영과 이진숙 후보에게 각각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정확한 워딩은 이런 거죠. 네. 국회와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두 사람의 역할이 큰 틀에서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컷오프를 할 때는 네. 일반적으로는 당신은 이 선거에 뛸 자격이 안 돼서 컷오프를 합니다인데, 네, 그렇죠. 이정현 위원장이 두 사람한테는 예. 더 큰 역할 예. 내지는 다른 역할 해달라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는 주호영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호영이 지금 육선의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거나 잘해라 이거예요. 그거나 잘해라. 그거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나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네. 이진숙 위원장한테, 이진숙 후보한테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국가 전체 차원에서 더 큰 역할을 해달라. 이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는 공천은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냉혹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컷오프하면은 설명 안 해요. 또 설명을 하더라도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막 하고 말아요. 네, 더 네. 자세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매우 이례적이죠. 그 주호영에 대해서는 국회 부의장이나 잘해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이진숙 후보에게는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더 큰 역할을 좀 함께 모색해가자, 이런 취지의 일종의 양해 같은 양해를 구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정당 공천사상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컷오프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진숙 위원장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였고요. 네. 대구시장 중진들과 다 겨뤄도. 네. 지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네. 냉정하게 말해서 주호영 의원 컷오프 했다고 화가 난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예. 이진숙 위원장을 왜 컷오프 했느냐. 예. 이것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공간위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의 설명이나 명확한 후속 조치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든 후속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 후속 조치도 없이 그냥 덜렁 잘라버리면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의 메시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 메시지는 네. 뭔가 후속 조치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진숙 후보, 이진숙 위원장 경우에 처음부터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대구시장 요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준식 위원장한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일리는 있지만 왜 그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려고 그러냐.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 덩치를 넘어섰다. 그 급이 아니다. 전국구 대선 후보 급이다.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덩치가 커지면요, 급이 커지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기대와 요구도 커지게 되고, 또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책임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이라는 정치인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당 지도부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진숙 후보가 저는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아직 경선 방식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서울이 늘 앞서 있지만 경기도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선거이기도 해요. 1,400만 넘는 우리 도민들이 살고 계시고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수백 명에 달하는 광역 기초를 뽑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선봉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신청을 한 사람은 딱 2사람이거든요. 양양자는 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저런 막말 비슷한 얘기를 해서 혹시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양양자하고 함진규라는 후보가 있어요. 네. 함진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좀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재선 의원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정치판을 떠난 지가 꽤 돼서요. 그러니까 이 2사람으로 경기도지사 경선을 해도 그 경선이 별로 흥행될 것 같지가 않고 그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돼도 저쪽은 지금 뭐 추미애 김동연이 뭐 함준호가 세게 붙어서 지금 일종의 그 컨벤션 이펙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네. 안 그래도 좌파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그 제법 덩치가 되는 자들이 나와서 지금 경선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의 31군데 시도 이 시장 군수 선거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예, 그런 점들이 중앙당 차원에서 굉장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직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가 이진수 후보를 이런 식으로 좀 차출해서 특명을 주려고 컷오프를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컷오프에 대한 설명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좀 역할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 박사님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평론을 들어보면 이진숙 위원장에게 더 큰 역할을 아마 당이 요구할 것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망을 밝혀주셨어요. 저도 뭐 그럴 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네. 저나 고 박사님이나 이런 컷오프에 결코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웬만하면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경선시켜서 당원들 손으로 후보 뽑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컷오프 당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공천 취소 당해본 사람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당원 주권 시대, 100만 당원 시대에는 당원들 선택에 맡기는 게 올바른 예. 판단이다. 그리고 네. 특히 이진숙 위원장처럼 1등을 달리던 후보라면 예. 공관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전에 좀 뭐 조율이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의를 갖춘 설명이나 뭔가 좀 그런 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네. 사실 자칫 잘못하면 또 짜고 친다는 공격이 바로 들어올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6.3 선거 전체를 보잖아요. 네. 대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3 선거 전체를 볼 때 사실 뭐 우리끼리 좀 편하게 얘기하면 대구는 누가 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고 다 간주하고 있지 않나요? 뭐 경북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누굴 내도 쉽지 않은 선거가 서울이고 경기도고 인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지역이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민이 이런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인물이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납니까? 이정현이라 이진숙이라는 정치인만 보더라도
아니 지금의 이진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 입장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정말 고초를 많이 겪어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럼요. 예. 어쨌든 또 한 번 고초가 주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원이 없어요 지금. 네. 아주 제가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전 시장 후보, 도지사 후보 다 합쳐가지고 이진숙만한 전국구 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진숙이라는 이 거물을 어떤 선거에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문제인 거예요. 네. 그냥 아니 대구 시민이 이준석 원하는데 왜 저 컷오프 시키냐 이렇게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선거 전체를 보고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지만 이진숙이라면 이길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를테면 좌파들한테 정말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응당 해야 될 고민입니다. 그런 거 하나는 게 당 지도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대구시, 대구 시민과 이진숙의 문제로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이진숙이라는 그릇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이다. 너무 좁혀버리는 것이다. 저는 사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다시 정리드리지만 저나 박사님이나 이 컷오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상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진숙이라는 좋은 인재를 보수에서 정말 다시 등장하기 힘든 여성 파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선거에서 전국구로 키워야 하고 써야 할까에 대한 박사님의 평론과 고민이 네.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 고민 중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김문수 카드를 만작하고 있다. 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출처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사님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김문수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어요. 네. 지방선거 이정현 위원장 공관위원회가 뜨기도 전에 네. 여의도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설랑설레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문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출마 자체를 아예 딱 원천적으로, 부전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정이 석 달 전과 많이 다르고,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나름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으로서는 권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게 서울시도 3인 경선으로 간다고 발표는 됐지만 이것도 열려 있어요. 이게 이를테면 오세훈이만 하더라도 공천시청 두 번 연기 시켜줘서 신청 받은 거 아니에요? 네. 3번 연기 시켰는데 4번 연기 못할 게 뭐 있어요? 뒤늦게 오세훈이 받아줬는데 또 다른 영입인사 투입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공관위가 무슨 법률 헌법 가지고서 딱딱 그게 맞춰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고 나름의 원칙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정되고 뒤집힐 수 있는 겁니다. 공관위가 아무리 누구를 공천해도 절차에 따라서 네. 최고위원회는 그거 뒤집을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최후의 보루이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전략적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는 전체 6.3 선거 판을 놓고 서울시장은 누가 제일 좋겠는가? 경기도지사는 누가 제일 좋겠는가? 물론 경선 원칙,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원칙을 지켜가면서 만들어 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게 지도부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진숙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웰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위원장의 기존 입장과 너무 정치를 오래 한 김문수 전 후보의 등판은 좀 결이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이 정말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이 당에서 정리한 한동훈이 다시 등장하는 걸 지금 가장 트라우마로 여기고 있는데 한동훈과 손잡자고 하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 중요한 선거에 나서면 당 지도부나 당원들의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아직 고민 단계고 기사라고 하니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는데 약간은 좀 위험하지 않나는 생각이 저도 그 가능성은 같습니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최적의 카드냐에 대해서는 저도 장해찬 부원장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후보가 어찌어찌 돼서 확정되고 나면 당 지도부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선거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오세훈이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뭐 일단 경선에는 들어왔지만 저게 만약에 경선 거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뭐 그러면 후보 자격으로 뭐 온갖 얘기들을 떠들어대면서 지는 그걸 선거한답시고 할 텐데 그거를 당 지도부를 연일 공격하면서 자기는 선거하겠다. 그게 지 선거 전략이라고 하면 깝깝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문수 경우에도 뭐 당 지도부를 존중하면서 선거 운동을 할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로 가자, 뭐 누구로 가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 지도부의 그 고민의 폭과 깊이를 세세히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지켜보고 가자.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오늘도 지금 뭐 제 고성구 TV 방송에서부터 지금 멸콩 TV까지 뭐 댓글창이 굉장히 뜨거운 거 아는데 이정현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공천은요 이제 중반전으로 막 접어들 시점이에요. 그리고 230여 개의 시장 군수 공천도 거의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진짜 경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부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홧김에 이정현 잘라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자른 다음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 공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정현을 장동혁 대표한테 추천을 했고 또 제가 이진숙을 대구시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정현이 내 말을 듣고 대구의 주호영 등의 다선 중진들을 컷오프하려고 했다. 이거 어저께까지 나온 음모론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자 이제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가 사실로서 확인됐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를 이정현과 묶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정현을 공격하면서 저랑 또 엮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괴담에 휩쓸리지 마시고 장해찬 부원장은 주요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정보를 많이 알 거예요. 당 안에. 저는 장해찬 위원장보다 정보가 없어요. 특히 공관위에 관해서는 뭐 저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또 장동혁 지도부가 무슨 생각하는지 누가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보는 신문 저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봐요. 신문 먼저 보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뉴스에 유튜브에 무슨 얘기가 떴다. SNS에 무슨 글이 떴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똑같은 조건에서 저는 아는 것은 아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전부 다 이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가지고 소설을 자꾸 쓰려고 그래. 그래야 직성이 풀리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단이 되고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음모론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주호영이 컷오프한 것은 확실하다. 네. 그건 네 국회부의장이나 잘해라는 뜻이다.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한 것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취지의 컷오프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게 이정현의 워딩이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이후에 뭐 서울시장 이건 경기도지사건 뭔가 또는 뭐 여러 군데 발생하는 그 재보궐선거 중에 한 곳이건 어쨌든 이진숙의 길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함께 열어가야 될 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 가능성 속에서 저는 기왕이면 이진숙이라는 이 강력한 전국구의 카드가 지금 마땅한 후보도 없는 이 경기도지사에 좀 도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이진숙 위원장하고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전적으로 그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좀 행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당 지도부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이런 방식으로 좀 포지셔닝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각각의 생각이나 지금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주호영 의원이나 좌파 언론에서 말하던 것, 친한계에서 말하던 것처럼 고성국 박사님이 이정현 위원장을 추천해서 소통하고 그로 인해서 이진숙을 대구시장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었으면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안 잘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 박사님은 이정현 위원장이든 장동혁 대표든 거리를 두고 본인의 방송으로 평론을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지 누구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철저하게 중립적 관점에서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장동혁 대표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건데요. 거기다 대고 뭐 마치 좌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랑 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누구랑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거나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다는 것은 전혀 이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는 길로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거고요. 멸콩TV 월화수목 금요일 패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입장이 다 다를 거고요. 저도 지금 박사님 옆에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좀 반대다 이런 컷오프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이상규 위원장이 컷오프된 것도 참 안타까워요. 네. 저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말 신인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공천을 하겠다면 적어도 이상규 같은 사람은 몇 프로가 나오든 간에 경선 한번 하고 TV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줬으면 좋았겠거든요. 네. TV 토론이 열리면 뭐 저는 이상규가 단연 돋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왜 이상규 후보가 컷오프 됐는지 네. 전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공관위가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 3명 또는 2명 또는 4명으로 이렇게 컷오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서류를 통해서 캐리어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근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냐 없냐. 뭐 또는 뭐 탈당했다가 복당했던 이력이 10년 안에 몇 번이냐 이런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PT에서 과연 얼마나 그 공관위원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아주 그 분명한 비전을 잘 제시했냐. 뭐 이건 다 상대 평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론조사예요. 우리 장해찬 부원장도 계시지만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엄청 바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지역에 그 여론조사들을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직접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회사에게 의뢰를 한 거를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하든지 할 거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본선에 이길 후보를 뽑아서 국민들한테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난 본선에 져도 좋아. 하여튼 난 이 사람이 좋으니까 무조건 공천은 줘야 돼. 이런 건 공천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런 거. 네. 거꾸로
나 이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을 내야 이긴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기려면. 이런 경우는 많아요.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지지도를 묻지만 사실은 인지도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나 이 사람 지지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 번이라도 들은 이름에다가 지지한다고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상규 위원장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수천 명의 우리 후보자들 중에 정말 실력 있고 비전 뚜렷하고 정말 당에 헌신적이고 자유파의 진심인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인지도 때문에 그 지지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서 컷오프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신이니까 좀 더 배려해야 된다. 당연히 배려하죠. 그게 여러 가지 배려 방식 아닙니까? 뭐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배려해, 여성한테는 어떻게 배려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상규 위원장은 그런 신인 배려 케이스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출마를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아마도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뭐 서류상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PT를 못해서거나 이럴 일은 없다. 그럼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 본선 경쟁력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컷오프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으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당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뭐 아까 포항 얘기 나오던 포항이 10명인가 그래요. 네. 그 10명 다 컷오프 시키지 말고 다 경선을 해야 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시간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0명을 어떻게 토론이라도 시킵니까? 이런 지역이 많아요. 경기도 가평은 9명인가 그래요. 그럼 9명을 다 끝까지 경선으로 데리고 합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는 뭐하러 코리안 시리즈 했어요? 5명을 치려서 김재원 1명하고 이철우랑 해서 이철우 김재원 맞짱 대결로 가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인데 이상규 위원장이 컷오프 됐다는 소식 저도 충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당은 이런 기준과 그 방식을 가지고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건 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너무 안타깝고 이진수 위원장 마찬가지로 이상규 위원장도 컷오프 되는데 동의를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이상규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더 키워야 된다. 저는 여러분 이상규 위원장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선거 나왔을 때 제가 후원회장이었어요. 그때 사실은 이상규 위원장과 친해지기 전이거든요. 네. 지금은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지만 근데 이상규 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무명이었기 때문에 좀 인지도 있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후원회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후원회장 해주면 되게 번거로워요. 뭐 온갖 서류를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지. 아주 민감한 계좌 정보와 인감 도장과 이런 것까지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이면 못 해주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저는 얼굴도 보기 전이었는데 전화로 듣고 설득돼서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이입니다. 이상규의 첫 번째 후원회장입니다, 제가. 큰일 하셨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솔직히 말하면 열받고 분하고 슬프고 막 그래요. 지금 미안해서 아직 이상규 위원장한테 전화도 못 해봤어요. 어떤 기분일까. 근데 또 본인이 꿋꿋하게 오늘 아침에 아까 강원석 변호사님 방송도 나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 기회에 이상규라는 정치인을 당에서 무시 못하고 인지도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어느 선거에 나오든 컷오프를 못하게 만들도록 이상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저 분노를 표출하고 제가 인터뷰 나가면 이건 잘못된 컷오프인 것 같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당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아요. 이상규라는 정치인을 가장 먼저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보였던
그 방송국이 고성국 TV였던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고성국 TV에서 이상규 위원장을 많이 또 알려줬죠. 그러니까 네. 저나 고 박사님은 그 누구보다 지금 이상규 위원장을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네. 후원해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분노했다고 뭐 당 다 뒤집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보시기에도 답답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이정현 두둔하지 말라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두둔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다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뭐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번 6.3 선거의 공천관리는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신이 아니니까 뭐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나놓고 나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할 이정현 위원장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할 그런 잘못도 지금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를 흔들면 안 된다. 두둔해야 된다. 믿고 가야 된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있어도 일단 믿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정현 공관위원회가 무너지면요. 제가 이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사퇴해서 이틀 만에 복귀할 때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컴백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또 이제 뭐 바꾸거나 또는 뭐 갈등이 심해져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 다시 진짜 못하겠다고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모든 공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장동혁 대표 책임론으로 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짓들을 누가 할까 그러면 물론 지금 댓글창도 보면 이진수 후보를 정말 좋아했던 분들도 막 분해서 저런 이정현 공관위원장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너무 분해서 댓글창에 이정현 위원장 비난하는 글을 올릴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뭐 100%, 120%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틈을 타고 저는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이 이 온통 SNS에서 지금 분탕질을 치고 있다. 난리를 치고 있죠. 네. 장동혁 대표를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이정현을 공격하면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현역 기득권자들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이정현 위원장이 50만 명 이상의 공천권을 사실상 중앙당에 행사하면서 이 한 4, 50명 가까운 현역 기득권자들의 밥그릇을 뺏어버렸거든요. 네. 정말 막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욕하고 싶은 이정현, 끌어내리고 싶은 이정현. 근데 그 뒤에 이정현이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면 장동혁도 흔들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또다시 한동훈, 오세훈 일당들, 이 기회주의 보수, 이 기득권자들이 지금 일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켜내지 않으면 이정현을 지키지 못하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 아주 엄중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저희 마음과 다르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지키고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억지로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 박사님과 저의 심정도 어떨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 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